오늘은 60대 강호님의 사연입니다. 조용히 마음을 열어보며 함께 들어볼까요?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평생 숫자와 원칙으로 살아왔네. 제약회사를 여기까지 키운 것도 결국 감정을 배제하고 합리적 판단만 따른 덕분이었지. 그런데 말이야, 아들 녀석이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상대가 약사라더군. 약사. 우리 회사 제품을 파는 사람 말일세.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 의료계 종사자니까 집안 체면도 서고 대화도 통하겠지 싶었지. 그런데 도연이 녀석 태도가 이상한 거야. 자꾸 말을 아끼고 눈치를 보더라고.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싶었지. 그래서 결심했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 입던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꺼내 입었네. 오래전 등산 다닐 때 사둔 건데 옷장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물건이지. 거울을 보니 제법 그럴싸했어. 그냥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연금 타먹고 사는 평범한 노인이었네. 약국은 생각보다 작았어. 건물 1층 모퉁이, 유리문 너머로 하얀 조제실이 보이고 카운터 앞엔 두 개의 의자가 놓여 있더군. 문을 열고 들어서니 소독약 냄새와 함께 은은한 라벤더 향이 섞여 나왔네. 누군가 신경 쓴 흔적이었어. 약국치곤 온기가 있었지.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든 여자가 바로 이서윤이었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수수했어.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흰 가운 위로 이름표 하나. 그게 전부였지.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네. 인사를 건네는 톤이 형식적이지 않았어. 나는 일부러 느릿느릿 걸어갔네.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그녀의 반응을 보려고 말이야. 의자를 권하더군. 하지만 나는 앉지 않고 카운터에 기댔지. 일부러 가방을 바닥에 툭 던지듯 내려놓고 주머니를 뒤적이며 처방전을 꺼냈네. 구겨진 종이였어. 진짜 병원에서 받아온 혈압약 처방전이었지. 그녀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펼쳐봤네. 그러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군. 이 약 처음 드시냐고 물었어. 나는 까칠하게 대답했지. 먹던 건데 빨리 달라고. 그녀는 금방 준비해주겠다며 잠깐 앉아있으면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네. 나는 못 들은 척하고 약국 안을 둘러봤지. 선반엔 비타민이며 파스며 온갖 게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 라벨도 깔끔하게 붙어 있고. 그때 내 시선이 멈춘 건 선반 옆 작은 화분이었네. 바질이었어. 약국에 웬 바질인가 싶었지. 약이 나왔다는 소리에 돌아섰어. 하얀 봉투를 내미는 그녀 손이 가늘었네. 나는 받아들고 일부러 물었지. 하루에 몇 번 먹냐고. 아침 한 알이라고 했어. 식후 30분 이내에 드시는 게 좋다고. 나는 계속 물었네. 왜 30분이냐고, 바로 먹으면 안 되냐고. 목소리에 짜증을 실었어.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설명했네.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다고. 특히 이 혈압약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고. 그럼 밤에 먹으면 어떠냐고 물으니 혈압은 보통 아침에 올라가니까 아침이 낫다고 했어. 준비된 대답이었지. 하지만 외운 느낌은 아니었네. 진짜 아는 사람의 말투였어. 나는 한 발 더 나갔지. 왜 이렇게 비싸냐고 전에 다른 약국에선 더 쌌다고 따졌네. 그녀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차분하게 말했어. 가격은 약값이랑 조재료 합쳐진 거라고. 처방전대로 나온 거라 어느 약국이나 똑같을 거라고 했네. 그래서 나는 한술 더 떴지. 깎아달라고 했어. 나 단골 할 건데 좀 싸게 해달라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네. 약국에서 값을 깎아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녀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했던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 작지만 단단한 미소였지. 죄송하다고 했네. 약값은 정해진 거라 깎아드릴 수 없다고. 대신 혈압관리 팁은 공짜로 드리겠다고 했어. 뭔데 물으니 소금 좀 줄이고 아침마다 10분씩 걸으라고 했네. 약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나는 코웃음을 쳤어. 그런 뻔한 소리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네. 장사치의 눈이 아니었어. 그냥 사람을 보는 눈이었지. 돈을 카운터에 놓고 나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네. 다음엔 더 일찍 오시라고. 오후엔 사람 많아서 설명드리기 바쁘다고. 돌아보니 그녀가 카운터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었어. 다음 손님을 맞으며 웃고 있었지.
나는 약국 앞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꺼냈네. 피우진 않았어. 그냥 손에 쥐고 있었지. 그리고 생각했어. 감정파리인가, 진짜인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했네. 한 번의 방문으론 모르지. 사람은 첫인상으로 속일 수 있으니까. 그날 저녁,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왔네. 이번 주말에 서윤이랑 식사 한번 하자고. 나는 거절했어. 바쁘다고. 도연이는 한숨 쉬는 소리를 냈어. 그 한숨 속에 걱정과 체념이 섞여 있었지. 전화를 끊고 서재로 들어가서 수첩을 꺼냈네. 한 줄을 적었어. 이서윤, 1차 테스트, 보류.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지. 다음엔 좀 더 까다롭게 나가야겠다고. 사흘 뒤, 나는 다시 그 약국 문을 열었네. 이번엔 일부러 오후 4시쯤 갔어. 그녀가 말했잖아. 오후엔 바쁘다고. 사람이 바쁠 때 본색이 나오는 법이니까. 예상대로였지. 대기 의자엔 3명이 앉아 있었고, 카운터 앞엔 할머니 한 분이 뭔가 길게 설명을 듣고 있었네. 서유는 처방전을 들고 천천히 설명하고 있었어. 이 약은 아침, 점심, 저녁 각각 식후에 드시는 거라고. 색깔이 다르니 구분하시라고. 파란 건 아침, 하얀 건 점심, 노란 건 저녁이라고 했네. 봉투에도 큰 글씨로 적어뒀다고 했어. 할머니가 그래도 헷갈린다고 하니까 냉장고에 메모지 붙여놓고 드실 때마다 체크하시라고 했네. 냉장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여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내 차례가 됐지. 나는 또 왔다고 말했네.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 날 알아보고 환하게 웃더군. 약 잘 드셨냐고 물었지. 나는 가방에서 약통을 꺼냈어. 지난번에 받은 혈압약이었지. 뚜껑을 열어 보이며 말했네. 이거 색깔이 이상하다고. 전에 먹던 거랑 다르다고. 전엔 하였는데 이건 노란색이라고. 약 잘못 준 거 아니냐고 따졌네. 이건 거짓말이었어. 원래 이 약은 노란색이니까.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려고 했던 거지. 서유는 약통을 받아들었네. 약을 하나 꺼내 빛에 비춰보더니 설명했어. 이 약은 원래 노란색이라고. 제조사에서 식별을 위해 색소를 넣은 거라고. 나는 우겼지. 아니라고, 난 분명히 하얀색 먹었다고. 그녀는 다른 약이랑 헷갈리신 게 아니냐고, 아니면 제조사가 바뀐 거라고 했네. 그럼 전 약국으로 바꿔달라고 했어. 난 하얀색이 익숙하다고. 서유는 고개를 저었네. 그건 안 된다고. 약은 처방전대로 나가는 거라고. 색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성분으로 처방되는 거라고 했어. 나는 계속 몰아붙였지. 의사한테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해보라고. 그녀는 단호했네. 그건 제가 직접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자기가 임의로 처방을 바꿀 순 없다고 했어. 짜증을 냈지. 약 하나 바꾸는 게 뭐가 어렵냐고. 당신 약사잖냐고. 그녀의 대답이 인상적이었네. 약사니까 못 바꿔드리는 거라고 했어. 처방전은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고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면 불법이 되고 환자 건강에도 위험할 수 있다고 했네. 그럼 할인이라도 해달라고 했어. 이거 비싸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값은 정해진 거라고 했네. 나는 다른 약국은 단골한테 깎아준다고 했지. 그녀의 대답은 짧았어. 그건 불법이라고. 말이 짧았네. 더 이상 웃지도 않았지.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네. 드디어 본색이 나오는구나 싶었어. 그럼 됐다고 다른 약국 갈 거라고 했지. 약통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돌아섰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뒤에서 감사합니다 같은 말도 없었고. 문을 박차고 나왔지. 속으로는 만족스러웠네. 역시 고집 센 여자야. 우리 집안엔 안 맞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말이야. 약국 앞을 지나치는데 문득 뒤를 돌아봤네. 유리문 너머로 서윤이 보였어. 다음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지. 아까 그 할머니였어. 다시 온 거야. 또 약 먹는 법을 묻고 있더군. 서윤은 웃으며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네. 아까와 똑같은 말을. 하지만 목소리엔 짜증이 없었어. 똑같이 차분하고 똑같이 친절했지. 나는 벤치에 앉아서 그 장면을 지켜봤네. 한참을 말이야. 할머니가 나간 뒤 서윤은 잠깐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적었어. 메모를 하는 것 같았지.
그리곤 선반으로 가서 돋보기 하나를 꺼내왔네. 투명 케이스에 담긴 작은 돋보기였어. 다음 손님들도 마찬가지였네. 중년 남자에게는 어지러우면 바로 병원 가라고 했고, 아기아는 젊은 엄마에게는 수유 시간을 조심하라고 알려줬어. 한 사람에게 그녀가 건네는 말들이 전부 달랐네. 천편일률적이지 않았어.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봤지.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 아까 나한테 했던 단호함도, 지금 저들에게 보이는 친절함도 전부 진짜였네. 벤치에서 일어서서 담배를 입에 물었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어. 그냥 깨물고 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네. 그때 약국 문이 열리고 아까 그 할머니가 또 나왔어. 손엔 투명 케이스에 든 돋보기가 들려 있었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군. 약사님이 주셨다고. 공짜로. 공짜로. 약사가 손님한테 돋보기를 공짜로 준다고. 장사가 그렇게 되나? 나는 다시 약국을 봤어. 서유는 조제실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지. 선반을 닫고 약통을 정렬하고 메모를 확인하고. 그 모습이 낯설었네. 아니, 낯익었어. 옛날 내가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사무실이 좁았을 때, 직원이 나 혼자였을 때, 나도 저렇게 했었지. 하나하나 손으로 닦고 확인하고 정리하면서. 그땐 돈이 아니었네. 그냥 제대로 하고 싶었던 거야. 고개를 저었네. 감상에 젖지 말자. 이건 테스트야.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계속 그 돋보기를 생각했네. 그날 밤 도연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 서윤이 만나보셨냐고. 만났다고 했지. 어떠냐고 물으니 고집 세다고 대답했네. 도연이가 물었어. 그게 칭찬이냐 불평이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네. 사실 나도 잘 모르겠었으니까. 도연이가 말했지. 서윤이는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장담한다고. 나는 짧게 대답했어. 장담은 나중에 하라고. 아직 모르니까. 전화를 끊고 서재에 앉아 수첩을 폈네. 이서윤, 2차 테스트 통과. 하지만 고집 과함. 그 밑에 작은 글씨로 하나 더 적었지. 돋보기, 공짜, 왜? 그리고 창밖을 봤네. 달이 떠 있었어. 화냈지만 차가웠어. 나는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네. 일주일쯤 지났을까? 나는 또 그 약국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네. 이번엔 약 타러 간 게 아니었어. 그냥 지나가다가 들른 거였지. 우연히 말이야.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펼쳐들고 약국을 훔쳐봤네. 점심시간이었어. 서유는 혼자 카운터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위에 계란말이 하나. 그게 전부였네. 속으로 생각했지. 결혼하면 도연이가 저런 밥을 먹게 되는 건가. 그때였어. 약국 앞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네. 애가 쓰러졌다는 소리였어. 나는 벌떡 일어났지. 약국 바로 앞 횡단보도 근처였네.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고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어. 얼굴이 새하얗지. 사람들이 모여들었네. 하지만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몰랐어. 그저 쳐다보기만 했지. 그때 약국 문이 확 열렸네. 서윤이 뛰어나왔어. 가운도 벗지 않은 채 맨발에 슬리퍼를 질질 끌며 손엔 구급함을 들고 있었지. 목소리가 달랐네. 낮았지만 단단했어. 비켜달라고 했지. 사람들이 자연스레 비켜섰네. 서윤은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 엄마한테 물었지. 언제부터 이랬냐고. 방금이라고 했네. 갑자기 손을 놓더니 119 불렀냐고 물으니 아직이라고 했어. 지금 불러달라고 했네. 서윤은 아이의 맥을 짚었어. 이마에 손을 대보고 눈꺼풀을 살짝 열어 동공을 확인했지. 그리곤 아이를 옆으로 눕혔네. 호흡은 있고 맥박도 뛴다고 했어.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지. 다행이라고 괜찮을 거라고 서윤이 말했네. 아이의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주더군. 그리곤 구급함에서 작은 부채를 꺼내 아이 얼굴에 바람을 보냈어. 저혈당일 수도 있다고 했네. 아침 먹었냐고 물으니 입맛이 없다고 안 먹었다고 했어. 괜찮다고 구급차 오면 바로 링거 맞을 거라고 했네. 서유는 계속 아이를 부채질하며 엄마의 손을 잡아줬어. 엄마가 진정해야 애가 안심한다고 말했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지. 나는 그 모든 걸 멀리서 지켜봤네. 가슴이 두근거렸어. 아니, 두근거린다기보단 조여왔지. 구급차가 도착했네. 구급대원이 내려와 아이를 확인하더니 물었어. 응급처치 누가 했냐고. 서윤이 손을 들었지. 자기라고. 의료인이냐고 물으니 약사라고 했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 잘하셨다고. 덕분에 골든타임 지켰다고. 기도 확보하시고 옆으로 눕히신 것도 정확하다고 했네. 서윤이 물었지. 아이 괜찮을까요? 괜찮다고 했어. 링거 맞으면 금방 깨어날 거라고. 구급차가 떠났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손이 떨리고 있었지. 아까 그 단단했던 손이 말이야. 나는 다가갔네. 괜찮냐고 물었어. 서윤이 고개를 들었지. 날 알아보고 작게 웃었네. 괜찮다고. 나는 손 떨린다고 했어. 아드레날린이 빠져서 그렇다고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했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어. 슬리퍼가 벗겨져 있었지. 맨발이었네. 발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어. 들어가서 쉬라고 했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국으로 돌아갔네. 가운이 구겨져 있었어.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고 슬리퍼는 한쪽이 벗겨진 채였지. 하지만 그 모습이 이상하게 빛나 보였네. 나는 벤치로 돌아왔어. 신문을 다시 펼쳤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네. 계속 생각했어. 골든타임, 기도 확보, 옆으로 눕히신 것도 정확하고, 약사가 응급처치를 할 줄 아나? 당연히 알겠지. 배웠을 테니까. 하지만 아는 것과 하는 건 다르네. 책으로 배운 것과 사람 앞에서 실천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지. 나는 평생 회의실에서 결정을 내렸어.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했지. 하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생명 앞에서 무릎을 꿇어본 적은 없었네. 그녀는 했어. 주저하지 않고 담배를 꺼내 물었네. 이번엔 불을 붙였어.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지. 폐가 따가웠어. 그리고 생각했네. 이 여자 진짜구나. 그날 저녁 나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어. 집으로 바로 갔지. 서재에 앉아서 수첩을 펼쳤네. 이서윤 3차 테스트 통과.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어. 응급 상황에서의 판단력 합격. 하지만 펜을 놓지 못했네. 뭔가 더 써야 할 것 같았지. 그런데 뭘 써야 할지 몰랐어. 결국 이렇게 적었네. 떨리는 손. 그리고 수첩을 닫았지.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가랑비였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작고 규칙적이었지. 나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네. 그리고 떠올렸어. 서윤이 아이 곁에 무릎 꿇고 앉았을 때의 모습을. 부채질하던 손을. 엄마를 안심시키던 목소리를. 그리고 구급차가 떠난 뒤 주저앉아 있던 떨리는 손을. 저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구나. 나는 평생 효율을 추구했네. 감정을 배제했지. 원칙을 지켰고. 그게 옳다고 믿었어.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네.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람 앞에 서는 용기는 더 중요하다는 걸. 비가 점점 새졌어. 창문을 세게 두드렸지. 나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네.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 아들 녀석이 받았지. 무슨 일이냐고 물었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 너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네. 그리곤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 떨리는 목소리였지. 인정하시는 거냐고 물었네. 나는 아직은 아니라고 했어. 하지만 생각은 해보겠다고. 도연이가 웃었네. 오랜만에 듣는 진짜 웃음소리였어.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창밖을 봤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였지. 며칠이 지났네. 나는 그 약국에 가지 않았어. 일부러 피한 거지. 마음이 복잡했으니까. 도연이는 계속 식사 자리를 제안했지만 나는 계속 미뤘네.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야. 사실은 두려웠어. 만나면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그런데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네. 그녀가 좋은 사람인 건 알겠어. 성실하고 진심이고 용기도 있지. 하지만 우리 집안과 맞을까? 강씨 집안은 엄격해.
규칙이 많고 형식을 중시하지. 며느리에게도 그런 걸 요구하네. 서윤은 너무 자유로워 보였어. 원칙은 지키지만 형식엔 구애받지 않는 스타일이었지. 그게 걸렸네. 어느 날 저녁 나는 도연이를 불렀어. 이번 주 금요일 시간 있냐고 물었지. 있다고 했네. 서윤 씨랑 같이 저녁 먹자고 했어. 도연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지. 진짜냐고. 제대로 얘기 좀 해봐야겠다고 했네. 도연이가 자기가 예약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하겠다고 했어. 장소는 내가 정함하고 시내 한 식당을 예약했네. 조용하고 격식 있는 곳이었지. 그곳에서 그녀를 제대로 관찰하려고 했던 거야. 금요일이 됐어. 나는 일찍 식당에 도착했네. 도연이는 아직 안 왔고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쳐봤지. 30분쯤 지났을까? 도연이가 들어왔어. 그런데 혼자였네. 서윤이는 어디 있냐고 물었지. 조금 늦는다고 했어. 약국에 응급 처방전이 들어와서라고. 미간을 찔렀네. 약속 시간도 못 지키냐고 했어. 도연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 나는 쏘아붙였네. 어쩔 수 없긴 미리 조치를 해두든지.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핸드폰만 들여다봤지. 나는 물을 마시며 기다렸네. 시계를 봤어. 7시 약속인데 벌써 7시 반이었지. 짜증이 났네. 역시 안 되겠어.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때 식당 문이 열렸네. 서윤이 들어왔어.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고 가방을 한쪽 어깨에 비스듬히 메고 있었네. 죄송하다고 했어.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며 계속 죄송하다고 했지. 도연이가 일어나 맞았네. 괜찮다고, 천천히 와도 됐다고. 서윤은 아니라고 했어. 늦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곤 나를 봤지. 깊이 고개를 숙였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약속 시간 못 지켜서요. 그렇게 말했어. 나는 잠깐 멈칫했네. 회장님이라고?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 눈빛이 똑바로 나를 봤지. 알고 있었다고 했네. 처음부터. 할아버지 행세하신 거. 나는 말문이 막혔어. 도연이도 놀란 표정이었지.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네. 서윤은 자리에 앉으며 작게 웃었어. 손이 너무 떨리시길래요. 첫날. 그렇게 말했지. 처방전 주실 때 손이 떨렸다고 했네. 하지만 그게 노인 특유의 떨림이 아니었다고. 긴장해서 떨리는 거였다고 했어. 그리고 구두도요. 너무 좋은 구두를 신고 계셨다고. 광도 나고 수제 같았다고. 보통 동네 어르신들이 신는 게 아니었다고 했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고 했어. 강씨 제약회장님. 사진이 나오더라고. 서윤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네. 화면을 보여줬어. 내 사진이 떠 있었지.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였네. 그래서 시험하시는구나 생각했다고 했어.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냐고 물었지. 그렇다고 했네. 왜냐고 물으니 대답했어. 회장님이시든 아버님이시든 사람 앞에선 다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말했네.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 서윤이 설명했지. 약국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환자라고.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아플 땐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회장님도 누군가의 가족이시잖아요. 도연 씨의 아버지시고. 그렇게 말했네.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했어.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대했다고.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네. 목이 말랐어. 그럼 내가 까다롭게 굴 때도 똑같이 대했냐고 물었지. 그렇다고 했네. 그것도 사람 마음이니까. 할인 요구할 때도냐고 물었어. 그것도요. 색깔 다르다고 우길 때도냐고. 네.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네. 사람들은 불안할 때 그런다고 했어.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약이 맞는지, 사람이 믿을 만한지. 그래서 참았냐고 물었지. 서윤은 고개를 저었네. 참은 게 아니라 이해한 거라고 했어. 나는 그녀를 빤히 쳐다봤네. 당신 특이하다고 했어. 감사하다고 했지. 칭찬이 아닌데. 칭찬처럼 들린다고 했네. 도연이가 웃음을 터뜨렸어. 나는 미소를 감추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없었네. 음식이 나왔어.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지. 서유는 식사 예절이 깔끔했어. 소리내지 않고 젓가락질도 정확했지. 나는 물었네. 그 말 어디서 배웠냐고. 사람을 먼저 본다는 거. 서윤이 대답했어. 회장님 회사 윤리 강령이라고. 홈페이지에 있더라고 했네. 우리는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첫 문장이었다고. 나는 젓가락을 놓았네. 그 문장 내가 쓴 거였어. 30년 전 회사를 처음 세울 때, 직원이 셋뿐이었을 때, 나는 그 문장을 적어 사무실 벽에 붙였었지. 하지만 언젠가부터 잊고 있었네. 그 문장 아직도 있냐고 물었어. 있다고 했네. 홈페이지 회사 소개 첫 페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누가 지우지 않고 남겨뒀구나. 왜 약사가 됐냐고 물었네. 서유는 잠시 생각했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라고 했지. 병원 가면 더 많이 만나지 않냐고 물었어. 서윤이 대답했네. 병원은 환자를 만나지만 약국은 사람을 만난다고. 무슨 차이냐고 물었지. 서윤이 말했네. 병원에선 아픈 걸 고치지만 약국에선 아픈 사람을 보살핀다고. 나는 그 말을 곱씹었네. 그리곤 물었어. 당신, 우리 집안 며느리 할 자신 있냐고. 서윤은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봤지. 자신은 없다고 했네. 하지만 최선은 다하겠다고. 우리 집안은 까다롭다고 했어. 안다고 했네. 규칙도 많다고. 배우겠다고 했지. 실수하면 어쩔 거냐고. 사과하고 고치겠다고 했네. 나는 팔짱을 꼈어. 그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지. 서윤이 대답했네. 그래도 괜찮다고. 왜냐고 물었어. 서윤은 도연이를 봤네. 그리곤 다시 나를 봤지. 도연 씨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엔 가족도 포함되니까요. 그렇게 말했네. 도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 나는 한숨을 쉬었네. 됐다고 했어.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다고. 서윤이 불렀지. 회장님. 나는 말했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연습 좀 해두라고. 결혼식 날 어색하면 안 되니까. 서윤의 눈이 커졌네. 아버님? 그렇게 물었어. 아버지. 그렇게 대답했지. 서윤은 눈물을 글썽였네. 하지만 웃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게 말했지. 나는 고개를 돌렸네. 내 눈시울도 뜨거워지고 있었으니까.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식당을 나왔네. 서윤은 먼저 인사하고 갔어. 도연이가 배웅했지. 나는 차에 홀로 앉아 있었네. 운전기사가 물었어. 괜찮으시냐고. 괜찮다고 했지. 그냥 좀 피곤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피곤한 게 아니었어. 마음이 따뜻했지.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네. 결혼식 날이 다가왔네. 나는 전날 밤 잠을 설쳤어. 긴장되는 건 아니었지. 그냥 뭔가 해주고 싶은 게 있었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비서에게 전화했어. 꽃집 연락처 좀 알아봐 달라고. 비서가 물었지. 결혼식 꽃은 이미 준비됐다고. 그게 아니라고 했네. 화분 하나 필요하다고. 바질 화분. 비서는 잠시 침묵했지만 곧 알았다고 대답했네. 1시간 뒤 화분이 도착했어. 작은 토분에 담긴 바질이었지. 잎이 싱싱하고 향기가 좋았네. 나는 그 화분을 들고 약국으로 갔어. 아침 일찍이라 아직 문이 닫혀 있었지. 하지만 유리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네. 누군가 안에 있었어. 문을 두드렸지. 서윤이 나왔네. 가운을 입고 있었어. 결혼식 준비를 하다가 잠깐 들른 모양이었지. 아버님? 그렇게 불렀네. 나는 화분을 내밀었어. 이거 좀 놓고 가려고. 그렇게 말했지. 서윤은 눈을 깜빡였네. 바질이에요? 그렇다고 했어. 당신 약국에 있던 거 보고 생각났다고. 새 출발하니까 새 화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지. 서윤은 화분을 받아들었네. 손이 떨리고 있었어. 고맙다고 했지. 그리고 이것도. 나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네. 접어둔 작은 종이였어. 뭐냐고 물었지. 나중에 보라고 했네. 지금은 안 된다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쪽지를 받았어. 나는 돌아서려다가 다시 그녀를 봤네.
서윤 씨. 그렇게 불렀어. 네, 아버님. 잘 부탁한다고 했지.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대답했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약국을 나왔어. 뒤돌아보니 서윤이 유리문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었지. 나도 손을 들어 답했네. 결혼식은 따뜻했어. 도연이는 행복해 보였고 서윤은 빛났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넬 때 서윤은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 피로연이 끝나고 나는 혼자 로비에 앉아 있었네. 담배를 물었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어. 그때 서윤이 다가왔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였네. 아버님. 그렇게 불렀어. 어. 짧게 대답했지. 쪽지 읽었다고 했네. 그래? 네. 서윤은 내 옆에 앉았어. 사람을 먼저 본 당신에게 제 마음을 처방합니다. 맞죠? 그렇게 물었네. 어. 감동했다고 했어. 나는 피식 웃었네. 감동시키려던 건 아닌데. 하지만 감동받았다고 했지. 서윤은 내 손을 잡았네. 따뜻했어. 아버님, 저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말했지. 안다고 했네. 실수도 많이 할 거예요. 그것도 안다고 했어. 그래도 괜찮을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네. 사람은 원래 실수하는 거라고 말했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고. 그 다음이요? 다시 일어서는 거.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 그렇게 말했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네.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 우리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네. 로비 밖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축하 음악이 흘렀지. 그 순간이 참 평화로웠어. 자네 알고 있나? 약은 병을 고치지만 진심은 사람을 고친다네. 나는 평생 약을 만들어 왔어. 수백억짜리 신약을 개발했지. 하지만 정작 나를 고친 건 작은 약국의 약사였네. 그녀는 내게 가르쳐 줬어.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더 중요하다는 걸. 효율도 필요하지만 진심은 더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가족이란 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지금 나는 가끔 그 약국에 들르네. 더 이상 시험하러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며느리 얼굴 보러 가는 거지. 서유는 여전히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네. 할머니한테 돋보기를 건네주고 아이 엄마에게 조언을 하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하네. 잘했어. 제대로 선택했어. 어느 날 서윤이 물었어. 아버님, 밭을 키우는 법 아세요? 아니, 왜? 그 화분이요. 너무 잘 자라서요. 이제 약국이 밭을 향기로 가득해요. 그렇게 말했지. 나는 웃었네. 그거 좋은 거라고 했어. 바질은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거든. 그럼 아버님 회사에도 하나 갖다 드릴까요? 그래, 좋지. 그렇게 대답했네. 서유는 환하게 웃었어. 그 웃음을 보며 나는 깨달았네. 가족이란 건 이런 거구나. 서로의 향기를 나누는 것, 서로의 마음을 보살피는 것, 그리고 함께 자라나는 것. 자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나? 나는 자주 이 이야기를 떠올리네. 특히 힘들 때. 그리고 생각하지. 사람을 먼저 보자. 원칙은 그 다음이야. 그게 서윤이 내게 준 처방이었네. 그리고 그 처방은 아직도 효과가 있어.